넥슨의 라이브입니다. 드디어 돌아옵니다.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돌아옵니다. 정말 우리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? 손흥민 선수 언제 나옵니까? 좀 보고 싶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주말 일요일 밤 손흥민 선수가 우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. 첼시와의 경기였죠. 제가 이제 직관을 가지 말아야 될까요? 네. 어떠냐 이러기야. 가지 말까? 자, 제가 이제 사실 제 잘못입니다. 제가 잘못이고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좀 가슴 아팠고 손흥민 선수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만나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좀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. 이제 세 경기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 브라이턴, 노리치, 사우스햄튼 이렇게 세 경기를 못 뛰었습니다. 그랬다가 이번에 세 경기 징계가 풀리면서 일요일 밤 FA컵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옵니다. 진짜 세 경기 팍 쉬었으니까 진짜 뭔가 확 클 것 같긴 한데 자, 이게 어떤 경기냐? FA컵 3라운드입니다. 3라운드는 64강 경기입니다. 64강 경기는 여러분들이 약간 FA컵에서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? 왜냐하면 64강 경기부터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 참전하게 됩니다.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밑에 있는 팀들, 좀 못하는 팀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고요. 이제 64강부터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승부.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밑에 팀들이 위에 팀을 프리미어 팀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FA컵을 뭐라 부르느냐? 자이언트 킬링. 예, 거인 잡아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죠. 아주 더 재밌는 이제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제 64강 FA컵 그 규정 바뀐 건 아시죠? 그 16강부터는 재경기가 없습니다. 그냥 재경기 없이 그냥 그 경기만 비기면 뭐 승부차이 한다 이렇게 가는데 64강과 32강은 재경기가 있어요. 비기면.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 팀들 막 박싱데이 해가지고 막 다들 막 거리잖아요. 비기면 재경기 해야 돼가지고 64강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여러모로 상당히 이 경기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자, 우리에게 관심은 일단 손흥민 선수 복귀전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미들스브로와의 경기 때 나와서 굉장히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뭘까요? 자, 이런 건 약간 뜻밖의 이득 이렇게 해야 되나? 손흥민 선수의 그 사실 그 징계 퇴장은 속상한 일이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쉬지 않았습니까? 생각해보세요. 러시아 월드컵, 아시안게임, 아시안컵, 프리미어리그 각종 대회 뛰느라고 그 지난해인가 세계 축구선수협의회인가 이런 데서 발표한 거 보면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이동한 선수라는 거 아니에요? 지구 몇 바퀴 돌았다며요.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이번에 정말 안 좋은 일이었지만 좀 옛날 말 쓰자면 이제 새옹지마 같은 거 이랬으면 안 되나? 자, 근데 어쨌든 안 좋은 일이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쭉 이렇게 힘을 좀 체력을 좀 비축할 수 있는 간만에 한 보름 정도 쉰 것 같아요. 보름 쉰 적이 거의 제 기억엔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꼭 이제 A매치 브레이크 때도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간만에 좀 한 2주 정도 쉬었습니다. 그래서 힘을 쫙 모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또 이게 하나의 좀 이득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요건 사실 팀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인데 해리 케인이 바로 직전의 경기에서 다쳐버렸습니다.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였는데 그 나갈 때 이렇게 햄스트링 붙잡고 왼쪽 이렇게 되게 아파하면서 나갔잖아요.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여기 허벅지 뒷근육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다치면 여러분들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2주 길면은 한 달 정도 못 뜁니다. 근데 케인도 사실은 좀 너무 혹사당하긴 했어요. 한 경기인가 빼고 프리미어리그를 정경기를 선발로 뛰었어요.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는 손흥민 선수도 세 경기를 최근에 못 뛰다 보니까 그냥 주구장창 케인이 뛰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찢어지지. 완전히 끊어진 건지 아니면 이제 늘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. 지금 구단 쪽의 발표도 보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최소 2주 길게 보면 지금 한 달 정도를 못 뜁니다. 이것은 지금 한 달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토트넘의 일정을 한번 말씀드릴까요? 이번 주말에 FA컵 미들스브로 경기하죠. 그 다음에 리버풀 만납니다. 그 다음에 와포드, 노리치, 그 다음에 맨시티를 만나요. 일정 굉장히 빡빡합니다. 일정 굉장히 험난합니다. 근데 해리 케인이 이렇게 길게까지 못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.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토트넘이 이게 4위 안으로 들어가려면 급해요. 지금 승점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케인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약재인데
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. 책임감도 좀 무겁겠죠.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지난 시즌 때 케인이 안 나왔을 때가 오히려 승률이 좀 좋을 때가 있었다며요. 좋다며요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에이, 그때는 요렌테가 있었잖아요. 요렌테가 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요렌테가 했기 때문에 승률이 받쳐졌는데 지금은 요렌테도 없어요. 케인의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. 사실상. 예. 이러면 진짜 손흥민 선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거고, 그런데다가 은돈벨레 왜 자꾸 다쳐? 예. 물론 은돈벨레야 뭐 손흥민 선수하고는 포지션이 다른 미드필더지만 그래도 은돈벨레 또 다쳐가지고 어쨌든 이 가용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졌다, 토트넘이. 이렇게 될 수 있겠고, 세 번째는 어쨌든 지금 토트넘은 분위기를 반전해야 됩니다. 그죠?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돼요.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. 이 분위기를 좀 반전하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봐서는 당장의 어떤 승리, 그래서 이번에 FA컵 미들스브로와의 경기 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좀 긴 호흡으로 보면 뭔가 우승 트로피 하나 해야 되지 않아? 예. 그 포치 시절 때도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. 토트넘이 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진출하고 뭐 리그컵이나 컵대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이렇게 2위나 3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, 이제는 그 어떤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분위기를 이제 한번 싹 일신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. 한 단계를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거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, 이런 게 좀 있었는데, 이러기 위해서라도 뭔가 우승 트로피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올 시즌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 우승 트로피는 FA컵밖에 없습니다. 예. 물론 뭐 프리미어리그와 챔스도 확률은 남아있지만 어려워요. 그리고 리그컵은 일찌감치 4부 리그한테 져가지고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FA컵을 통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도 있겠다. 참고로 모든 대회를 통틀어가지고 토트넘이 마지막 우승한 것은 2007-2008년 리그컵 우승한 겁니다. 이게 12년 전 우승이고요. FA컵만 따지면 1991년이 마지막이니까 29년 전에 우승하고 우승이 없습니다. 뭔가 이제 우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고. 자,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당장 이 FA컵을 포함을 해가지고 케인이 못 뛰니까요.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못 뛸 테니까. 그럼 손흥민 선수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? 세 가지로 이것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그야말로 손톱. 케인 대신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손톱으로 뛰는 거죠. 이것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 때 그때도 케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상대에 따라서 가끔씩 손톱을 썼었죠. 뭐 투톱도 썼지만 그냥 손흥민 원톱에 손톱도 세웁니다. 그래서 손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루카스 모우라를 세울 수도 있어요. 루카스 모우라를 톱으로 세우고 손흥민 선수를 파트너로 세우거나 아니면 약간 세컨의 측면 쪽에 세우거나,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 뭐가 있느냐, 요거는 이번에 FA컵에 한해서만 좀 고민해 보는 건데, FA컵에 미들스브로가 2부 리그 팀이고, 그러니까 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최전방에 어때요? 트로이 페롯 들어갈 가능성 없을까요? 2002년생의 이 트로이 페롯이 만 17살입니다. 지난번에 2월 7일 날 있었던 버니와의 경기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를 데뷔를 했는데, 물론 아직은 좀 덜 익었어요. 좀 아직 어린 선수긴 하죠. 그런데 지난해 이미 2019년에 아일랜드 대표팀으로 국가대표 데뷔도 했었고요.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최전방 스타일입니다. 나이는 어리지만 트로이 페롯이 있기 때문에 페롯을 만약에 최전방으로 세우게 된다면 역시 투톱이나 아니면 약간 세컨에 손흥민을 기용하는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것은 제가 봐서 FA컵에 좀 국한할 가능성이 있고, 나머지는 이제 페롯은 뭐 로테이션을 쓰거나 좀 백업 정도로 가야 되겠죠. 어쨌든 손흥민 아니면 루카스 모우라가 톱이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당장의 FA컵 주말 경기. 근데 왜 이번 FA컵들 다 23시 01분 뭐 몇 시 01분 다 이래요? 근데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, 그 중계 방송사들 때문에 방송 때문에 이렇게 01분 이렇게 잘린다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이렇게 시간 배분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에도 일요일 밤 23시 01분에 미들스브로와 토트넘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, 자, 상대하는 미들스브로 어떤 팀이냐? 우리에게는 어떤 게 가장 익숙해요? 이동국. 이동국 또 생각나네. 그 골대 맞히는 거 그거 안 했고 그냥 골 들어갔으면 조금 더 이동국 선수가 진짜 프리미어리그에서 해보는 건데, 자, 한때는 미들스브로가 그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2017년에 강등돼가지고 지금 2부 리그에 있는데, 지금은 2부 리그에서 2부 리그가 여러분들 24팀 있는 건 아시죠? 순위가 16위. 조금 중하위권이에요. 조금 떨어져 있는데, 여기 뭐 물론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의 아손 발롱가라고 하는 선수도 있고, 장신 공격수인 애슐리 플래처도 있고, 그 다음에 수비 쪽에 그 리버풀에 뛰기도 했던 스페인 출신의
다니엘 아얄라라고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몇몇 선수들은 좀 있는데, 근데 여기는요, 선수들보단 사실 뭐 저도 이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해요. 더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감독과 코치입니다. 예. 진짜 미들스브로의 감독과 코치가 이 사람들이야? 예, 이 사람들입니다. 자, 감독 누구냐? 레알 마드리드, 토트넘 이번에 상대하는 미들스브로에 뛰었던 수비수 있죠. 조너선 우드게이트. 네, 잉글랜드 국가대표 뛰었던 조너선 우드게이트가 여기입니다. 여기 감독이고요. 코치는 더 누구냐? 코치는 더 유명합니다. 네. 자, 총 빠바바바바바바 골 넣고 기억나시나요? 네. 아일랜드 국가대표팀. 그다음에 토트넘 누굴까요? 공격수 뛰었던 로비킨. 로이킨은 저기 이렇게 막 발길질했던 선수고요. 로비킨은 이렇게 막 총 쐈던 친구인데 여기가 코치입니다. 감독 코치가 훨씬 더 유명해요. 자, 그리고 공교롭게도 토트넘을 선수 시절 때 거쳤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지금 객관적인 전력상은 토트넘이 유리하죠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또 경험 많은 또 토트넘을 이래저래 알 수 있는 코칭 스태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, 요건 좀 변수고, 또 이제 제가 봐선 큰 변수는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이게 FA컵이고 그 뒤에서 리버풀 만나고 막 이러니까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어. 요게 좀 변수겠죠? 요거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, 자, 이 두 팀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. 기록을 좀 보니까 1996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FA컵에서 만난대요. 그러니까 FA컵에서 만나는 건 24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. 모두 FA컵에서 두 팀이 3번 만났는데 누가 다 이겼을까요? 역시 토트넘이 다 이겼습니다. 여러 가지로 뭐 흐름이 좋은 거고, 그 다음에 그냥 FA컵 말고 모든 대회 통틀어가지고 토트넘이 맞대결 3연승 중이라고 하고요. 여러 가지로 뭐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. 토트넘은 또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해서 FA컵을 치렀을 때 맞대결 40번을 치렀는데, 하브리그 팀하고 FA컵에서 몇 번 이겼냐? 38번을 다음 라운드 진출을 이뤄냈다고 합니다. 2번만 하브리그 팀을 만났을 때 FA컵에서 떨어졌는데, 그게 언제냐? 2006년 1월에 레스터, 2013년 1월에 리즈에게만 떨어졌고 48번은 다 다음 라운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반면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해서 지난 FA컵 맞대결 9번에서 8번을 탈락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하나 봐야 될 건 2015년 1월에 딱 이제 한 번 다음 라운드로 프리미어리그 상대했을 때 올라갔는데 상대가 맨시티였다고 합니다. 요거는 살짝 좀 걸리는 대목이겠죠, 토트넘 입장에서는. 자, 이런 이제 어쨌든 흐름과 어떤 상대성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? 손흥민 선수가 복귀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미들스브로와 토트넘 FA컵 64강 경기.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습니다. 토트넘이 요새 좀 그런가? 안 돼? 말하지 마. 야,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. 이 코너가 무슨 프리뷰 맞추는 거잖아. 해프라이브 아니야? 해야죠. 예. 손흥민 선수 활약은 전망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 그러면 되죠. 토트넘 이긴다로 하겠습니다. 네. 제발 좀 맞자 이제. 토트넘도 왜 이렇게 틀리냐? 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 알람 들어갔어요.